네, 제가 맡은 부위는 이제 생애 주기별에서 임신부터 영유아기인데요. 제가 제목이라고 하면 뭐 씨앗에서 새싹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왜 이렇지? 됐다. 자, 지금 그냥 제가 주위에 이 PPT를 만들면서 주위에 그냥 물어봤어요. 만약에 임신을 한다면 아이가 어땠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똑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했으면, 뭐 아프지 않았으면, 또 좀 특이하게 출산이 봄이었으면, 아이의 포커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임산부 본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슬라이스를 보시게 되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건강한 닭이 있으려고 하면 건강한 병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병아리가 있으려고 하면 건강한 달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건강한 달걀이 있으려고 하면 건강한 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비유를 한다고 하면 건강한 남녀가 있어야 건강한 태아가 있을 거고 건강한 태아가 있어야 건강한 아이가 있을 거고 이 건강한 아이가 잘 자라야 건강한 성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를 요즘에 조금 정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 임신하는 분들을 봤을 때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뭐 하룻밤 이렇게 돼서 임신이 덜컥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계획적으로 임신을 준비해서 계획을 잡아서 임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의 뭐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의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정말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 추세가.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스케줄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전 검사를 하게 되고 전 검사를 바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아이를 기다리는 이런 패턴으로 임신을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는 남성, 여성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되죠.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고 적어보고 하면 결론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남자도 담배도 피고 여자도 담배도 피죠. 근데 결론은 똑같은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산정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산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라든지 구청에 따라서 다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청첩장을 가지고 가면 산정검사를 해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부부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산정검사를 해주는 데도 있고 사시는 구청 가까이에서 확인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금연절주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건데 결론은 건강한 식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예비 아빠, 예비 엄마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D100일, 디데이 10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신을 결정을 하고 오늘이 수정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자는 적어도 100일 이전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이 임신을 가능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가 한 달 전부터 몸 관리 해가지고는 그 정자가 건강한 정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일 전부터 남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비 엄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대부분 다 직장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임신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정 검사를 하셨을 때 부족하다고 나온 영양소가 있을 거예요. 그 영양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폐기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또
짧게 생활했지만 전직이 간호사다 보니까 주위에 영양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풍진, 산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풍진 항체가 없다면 꼭 접종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풍진 바이러스는 우리 코로나보다 더 감염원이 많아요. 침, 소변, 혈액. 우리 공중 화장실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걸리게 되고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5, 60% 이상이 점염이 되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모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요. 태아에게 거의 100% 전달이 되고 장애아를 낳을 확률이 아주 다수입니다. 그리고 유산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7, 8개월에 이 아이를 출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진 항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게 되죠. 산정 검사에서 없어서 항체가 없어서 하게 되면 풍진 접종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피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AB 간염 접종을 하셨다면 6개월 이상 피임을 하시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검사를 하시고 나서 뭐 3개월 이내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양 가이드를 하시면서도 이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뭐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산부인과를 가시면 100일의 접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한 18년도, 20년도 요즘에 일본의 100일회가 대대적으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국내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100일의 접종을 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온 가족, 첫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임신 준비 기간에 맞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항체가 없다면 임산부의 경우에는 29주에서 36주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신생아가 출산 이후에 2개월쯤에 100일에 접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임산부가 이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모체의 항체로 2달 동안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종 가이드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영양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난임병원에서 쓰는 자료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부분이 있지만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영양소 가이드도 하고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먹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그 정자 활동성부터 시작을 해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 때 난모세포 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일인데 그 에너지에도 코엔자임 Q10이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소화된 다음에 아미노산화가 되는데 그 아미노산화 되었을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이 기초가 되는 거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호르몬에도 단백질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세포에도 영향을 주고 재생에도 영향을 주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예비 엄마 아빠에게 다 필요한 물품이라고 이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그냥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종합 비타민 저희 거 더블 X. 지금 영양소가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엽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거는 엽산만 분리되어 있는 제품은 없어요. 뉴트라이트에서 아이언 폴릭스라고 해서 엽산과 철분제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지만 철분제와 엽산은 쭉 드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 고객분 중에서 엽산만 먹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철분제를 따로 먹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합성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엽산이든 철분이든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준비부터 수유기까지 드셔도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병원에서 추천하는 영양소가 여기에서 추가로 된다면 오메가3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런 영양소를 준비를 했지만 제가 소비자를 만나봤을 때도 그렇고 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걸 아는 분은 뭐 10명 중에 7, 8명이면 그 중에 한 2, 3명은 에이, 꼭 먹을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해서 늘어난 열량과 영양소는 임산부에게 먼저 써집니다. 임산부에게 생리적인 변화를 위해서 먼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충족하지 못하게 영양소를 먹게 된다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쓰는 영양소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를 섭취 시에는 질적인 면에서 단백질, 앞전에 보셨던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에 중점을 두고 섭취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있는 건데 생애 첫 천일의 영양이라는 거예요. 임신부터 아이가 2살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지금 태아부터 영유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말 그대로 튼튼한 나무의 씨앗이 건강한 성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 전부터 태아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요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유니세프에서 엄마가 이 기간 동안에 모두 영양 섭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건강한 아이도 낳지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되게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 태어나고 나면 욕심이 생기죠. 학습도 잘했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근데 이 천일, 이 시기에 영양소적으로 잘 들어갔을 때 건강한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 능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나만 잘 먹으면 되죠. 엄마가. 아이에게 먹일 필요가 크게 없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시기에 좀 더 영양소적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전문가들이 우리가 탄단지, 필수 영양소 말고 미네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네랄 부분이 뭐 비타민부터 마그네슘, 아연, 칼슘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오메가3 지방산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이후에 모유 수유도 6개월 정도는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나라이죠. 그리고 최초 면역력을 모유 수유에서 전달받을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산모, 여자에게 유방암, 난소암, 비만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아의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엽산이 크게 작용하는 주가 3주에서 4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보통 계획 임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주쯤에 임신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보통은 생리를 안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 한두 달이 지나서 가시게 되면 6주에서 8주 늦으면 8주에 임신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통 8주에서 6주 사이에 보면 거의 머리와 다리 형태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엽산이 너무 필요한 시기가 살짝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전에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표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개월별 핵심 성장을 하게 되는 신체입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여기 1, 2주 뭐 지나서 3주, 4주에 중추신경이 발달하고 눈, 뭐 귀부터 쭉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성장하는 시기에 심장, 팔, 다리, 뇌까지 이렇게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요 장기가 성장이 된 다음에는 골격이 커지고 그게 단단하게 자리가 잡히고 내부적인 장기가 크는 거지 정말 신체 부위 중요한 부위는 초반에 결정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임신 주수별 영양 가이드인데요. 이거 제가 만든 가이드가 아니고 저희가 요즘에 산부인과에 임신 확인을 하러 가요. 가서 임신 확인이 납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 영양사실, 이제 영양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 어디에서 이렇게 출장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이런 가이드를 주게 되는데요. 임신, 산전부터 먹을 수 있는 영양제, 그 다음에 출산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영양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다시 표를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단백질, 종합 비타민, 비티민이라고 적어놨네요. 비타민, 그 다음에 유산균은 기본으로 가신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섭취하는 상황에서 임신 초기부터 출산 시까지 먹을 수 있는 비타민 필요한 영양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책사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찍어서 올린 건데 시기별 필요한 영양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가이드북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주는 선택할 영양제가 아니고요. 필요한 영양제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의 임산부들이 그만큼 영양소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를 저희 제품으로 바꿔봤거든요. 저희 제품으로 바꿨을 때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아까 전에 필수 미네랄 성분들이 있는 제품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더블X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10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D-Day 100일 이전부터 드시면 훨씬 더 좋겠죠. 남자는 100일 전이라고 하지만 여자는 3에서 6개월 이전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보셨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시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셋째 때 그렇게 먹었었고 여기서 쭉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팁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많이 찾아보셔도 뭐 정기적으로 유산균을 먹다가 막달, 한 달에는 유산균을 퍼먹어라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내에 유산균이 훨씬 더 많이 유지가 되면 질내에도 유산균이 있게 되고 자연 출산을 하게 됐을 때 아이가 질내로 나오면서 유산균 샤워라고 해서 엄마 질내로 유산균을 샤워를 하고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피부과적으로 문제가 없고 면역이 조금 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지 않았을 때와 복용했을 때와 차이점이라고 봤을 때 국내에 부부 연구진이 있어요. 부부 연구진이 있는데 그 연구진이 이제 외국에 저널에 냈던 연구, 제가 논문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장내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깨져서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을 때 그게 이제 아이의 양수나 아이의 뇌로 침투를 했을 때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고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산균을 조금 장 트러블이 있거나 내가 건강 쪽으로 엄마가 좀 장 쪽으로 예민한 부신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을 더 챙겨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산전검사를 하시면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출산 전에 비타민 수치가 낮으면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비타민 D를 혈액으로 주사를 놓게끔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엄마들에게. 근데 비타민 D가 혈액으로 검사를 했을 때 뭐 평균 30 이상으로 수치가 나와야 정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WX도 계속 먹고 있었는데 비타민 D를 막 추가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막내 임신 전에 산전검사는 아니었고 보건소에 저희 전직에서 보건소에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임기 여성 검사를 받았었는데 비타민 검사에서 12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30이 정상인데 너무 낮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저의 면역이나 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비타민 D를 엄청 메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버섯 추출이기 때문에 합성 원료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임신 기간에 쭉 드셔도 무관하고요. 그리고 엽산과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의 정상 수치, 그러니까
정상 성인의 기준에 나와 있는 알 개수잖아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근데 제가 임신 중반부로 가게 되면서 빈혈 수치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거를 곱하기 3배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출산 시기에는 정상 혈액 수치로 출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영양소는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오메가3만 출산 전 거의 보통 한 36주, 한두 달 전에는 드시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타사 걸 드시더라도 오메가3는 그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한 티를 낼 수가 있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출산에는 과다출혈이 생기게 되는데 오메가3에는 혈액을 붉게하는 EPA 함량이 높게 들어있거든요. 저희 거는 훨씬 더 타사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출산 직전까지 먹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출산 전에는 36주부터는 오메가3를 조금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맨 밑에 미네랄 워터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아는 거의 한 90%, 거의 99%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양수에 있는데 그것도 물이죠. 엄마가 먹는 거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물 자체도 되게 신경 써서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을 적어봤는데요. 임신 전에는 전보다 혈액이 한 40%에서 뭐 다태아를 가진다면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는데 수분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결론은 내가 먹는 물이 양수가 되고 내가 먹는 물이 아이의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물을 예를 들면 커피, 뭐 이온 음료보다는 미네랄 워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염 식단을 드셔야 되는데 수분도 필요하지만 음식을 짜게 드시게 되면 혈액이나 세포에 수분을 잡고 있게 돼요. 그러면 부종이 생기거나 임신성 당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섬유소나 단백질 식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모든 호르몬 영양이라든지 신경물질, 뭐 세포 이런 거에 모든 기초의 원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식단을 짜실 때도 단백질이랑 그다음에 저희 거 식품 쓰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장 운동을 촉진도 하지만 섬유질이 많은 음식에 되면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화이버비츠 플러스 저희 제품 있죠. 요거 드시게 되면 임신성 당뇨에도 영향을 주실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게 되면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딩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 임신 중 유의사항에서 저희 거 기능성 이제 여자들은 필수적으로 화장품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을 자제하셔야 돼요. 자, 저희 거는 모든 기본이 수분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화장품에 뭐 주름 개선, 무슨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정말 수분 라인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간호사들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너 얼굴에 주름 펴려다가 아이 얼굴에 주름 생기지, 아이 심장에 주름 안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주름 기능성 개선에서 뭐 레티놀 성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름 개선용이 들어갔을 때 아이의 심장 판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라인으로 화장품을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파스, 근육통에 붙이는 파스도 아이의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시는 피부에 닿는 모든 거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아에 거의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요.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은정 리더님이 좀 자세히 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게 되면 그 영유아기에 보시면 0세 태아부터
유치원 시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뇌 발달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뇌 발달을 적극적으로 확 키워주기 위해서는 뭐 환경적인 자극, 뭐 이런 자극들이 필요하겠지만 태아에 있을 때부터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뭐 단백질,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유산균, 비타민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영양소적으로 충족한 아이들이 이 발달의 곡선에서 크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아이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태아, 새싹에서부터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뉴트리키즈에서 쓰는 문구더라고요. 튼튼한 씨앗이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뉴트리키즈. 저희는 뉴트리키즈 아이를 키우고 있죠. 이상입니다.